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2월호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중반부 이후에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1월호는 일찌감치 올리다 보니까 또 그만큼 2월호도 일찍 올라오지 않을까. 원래 일찍 올리는 게 맞죠. 근데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라기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를 맞춘 감이 있는데, 일단은 제목은 최적 원래고사 시작합니다. 아주 뭐랄까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항상 우리 선생님을 포함해서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 최적 원래고사가 뭐냐, 지금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뒤에 좀 중반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우선은 이거 너무 추워요 지금. 원래 2월달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은 이제 봄의 기대감 따뜻해지지 않을까. 근데 너무 추운데? 영하 14도 최근에 2월 초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추운 겨울인 만큼 몸도 움츠러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량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앉아있을 때 이것저것 간식도 땡기고, 그래서 살은 찌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졸음도 오고, 어쨌거나 이 추운 겨울 건강히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건강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도를 뽑았고, 여러분은 또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을까 좀 검토를 먼저 하고 시작해보면, 이미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 버전은요 12월 달에 다 완강이 됐던 거니까, 현강 버전은 8주차까지, 즉 24강까지 이미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법은 반 이상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11주인데 그 11주 중에서 8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3주만 더 하면 벌써 개념 완성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모든 그 제자들의 진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수강평 올라오는 것만 봐도, 야, 이거 코어 강의 완강한 친구들은 워낙 많고요.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심 리스펙한다 이런 댓글도 달기도 하는데, 현강 버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전혀 자기가 늦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강의 호흡대로 쭉 가는 거니까. 다만 자기가 아직도 한 5, 6강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속도를 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3월 학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3월 학력평가가 3월 26일에 있어요. 그 3월 학력평가는 당연히 전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범이 전에 개념 정도는 한 번쯤 끝냈으면 좋겠고요.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올해는 선생님의 그 현장 일정에서 설 휴강이 없었습니다. 설 휴강 없이 쭉 달렸기 때문에 3월 말에 가면 이게 완강이 되거든요. 근데 딱 올라가자마자 듣는 친구들도 6단원 정도가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3월 학평을 치르지 않을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진도 나간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다 맞춰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3주 강의까지 듣고 그 다음에 3월 학년 평가를 치르게 되면 딱 한 주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점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18문제를 자기 능력대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시험 대비 뉴 10급 정법 12강, 사문 10강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질문이 많아서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는데, 단끝 강의는요, 이거는 시험 직전 대비 강의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개강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학교 시험 대비 10급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열심히 풀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시험 대비 직전에 선생님이 또 강의를 올려드리면 그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서 그 내용 정리하고 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애게 고작 이거밖에 강의가 안 올라갔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법 12강이면 9회까지 끝나 있어요. 9회까지. 2월 중순인데 9회까지 끝나 있고, 이걸 학교 시험 대비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2단원 정법 기준 2-2단원이면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 선생님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2-3강씩 올려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수강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계약하기 전에 한 2단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사회문화 마찬가지입니다. 10강이면 어디까지 끝난 거냐?
10강이면 4회화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4회화. 그러니까 이것도 2-1단원의 대체적인 내용까지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벤트. 여기에 선물은요, 그 잔량 표시 최적, 언제나 내 편, 최적 시스템이라고 써있는 그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리니까, 또 이제 내가 또 그 보조 배터리까지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보조 배터리 양도 50개인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벤트 응모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선거 게임과 통계 게임이 오픈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요 그 선거 게임과 통계 게임 오픈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찍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되게 감기가 좀 심하게 온 상태라서 목소리가 영 좀 그래. 선생님이 봤거든요. 보니까 너무 힘겨워. 근데 그거를 오리엔테이션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은. 근데 목 상태가 지금 점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오리엔테이션을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왜 갑자기 또 목소리가 저러지? 걱정스러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기는 좀 지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건 그냥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월간 최적 2월호인가 싶은데, 이벤트가 지금 더블로 진행되고 있다. 어딨냐? 요겁니다. 최적과 선거 통계 클리어. 네, 수강평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간식, 아이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또 엄청 그 많은 친구들이 또 기다리기도 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땀 한 땀 몰리고 있습니다. 10끝 완자 이미 개강했고, 단끝 자이스토리 곧 개강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토파보기 강의도 선생님이 또 교과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는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하긴 했지만 10끝 완자 얘가 필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강의, 얘는 뭐 문제풀이 강의, 얘는 각 학교마다 뭐 지학사를 채택한 학교가 있을 거고 비상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있을 텐데, 자기 학교에 맞게끔 이 교과서 토파보기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올리고 있는가, 인터넷 강의를 메가스터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26일 수요일 날 새학기 첫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치릅니다.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냥 제목만, 그러니까 이름만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부담 갖지는 않아도 되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3학년 친구들이 자기가 겨울을 불태웠어. 난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3월달 학력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좋은 성적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야, 너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까지 갈 거야.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이제까지 23년 동안 강의하면서 3월 학력 평가를 치른 제자들의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더더욱이 사회탐구는 더더욱이 관련성이 없어.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3월 학력 평가에는 진도를 다 못 나간 채로 시험 치르는 친구들도 있고, 3월 학년 평가에서는 선택 과목조차도 아직은 좀 불명확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성적 자체가 수능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 나간 부분까지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가 이거를 대비를 해서 성적을 내보겠다, 욕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성적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막 와, 성적 잘 나오면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만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맞아요. 선생님이 3월 학년 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큰 의미를 부여할지 몰라도 선생님은 3월 학력 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거기다가 한 소리 합니까? 야, 너 뭐 한 거냐? 겨울에 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는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칭찬을 하겠죠. 너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 점수가 수능날까지 그대로 갈 거야? 이제는 손 놔도 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나오면 좋은 거고요, 못 나오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진도 나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취를 얻었는가, 또는 전 범위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푸는 그런 좀 빌드업, 피지컬을 쌓는다는 그런 느낌 정도로 3월 학력평가를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이제 3월 학력평가의 직전에, 3월 26일이 학력평가니까 직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뭐랄까, 이거 선물과도 같은, 근데 이게 좀 약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원래고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원래고사를 치른다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줘야 원래고사거든요. 그럼 그 원래고사를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한번 진행해 볼까 또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온라인으로 원래고사를 받고 이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리가 안 돼. 30분 동안 다 맞춰서 푸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해설 강의는 어디까지 제공할까, 이것도 애매해지니까, 일단은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 처음 해보는 3월 원래고사니까 왜 120명만 신청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딱 이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선착순으로 120명을 모을 건데, 그럼 120명을 딱 모아서 3월 22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러셀 대치학원에 저녁이에요, 저녁. 선생님은 지금 오후 6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시험 인원, 왜냐면 그 강의실에 120명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120명 딱 모집을 해서 응시료 무료입니다. 선생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기출 문제인가요? 그거 아니고 우리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에서 정성껏 개발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진짜 수능에 근접한 문제로 3월달부터 원래고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진도가 예를 들면 3월달에는 내가 아직 여물지 않았으니까 좀 쉬운 거 내주고, 그 다음 점점 어렵게 낸다가 아니고, 그냥 3월달부터 수능에 근접한 문제로 계속 훈련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120명 안에 못 들었어. 막 광클했는데 120명이 안 됐어. 이 문제는 영영 못 푸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와서 직접 풀면 여기 정답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답률과 반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문항 분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실릴 겁니다. 근데 한 해분이 똑같이 그냥 통째로 실리는 건 아니고, 이걸 잘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의 난이도를 우리가 설계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면 우리 그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적생모가 되게 문제가 좋은데, 그 적생모를 만들 때 일단은 우리 연구진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검수도 한 다음에 실제로 예상 정답률을 봤을 때 그게 수험생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잘 푸는 우리 조교들이 푼 다음에 이건 이 정도로 맞히지 않을까 하는 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주는가, 3월 달에는 정답률이 어떤가, 4월 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누적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험을 치러보는 거고요. 일단은 대치에서 시작하지만 선생님의 욕심은 전국을 돌아볼까 합니다. 정말 이게 어느 순간 자리를 딱 잡게 되면 나중에는 예를 들면 뭐 4월 최적 원래고사다. 그럼 서울에서도 치르고 부산에서도 치르고,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3월 달에 해보는 거니까 너무 여기다가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선생님 저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좋은 문제라고 막 소문 났는데 이거 못 구하면 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적생모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절대 막 무슨 막 이거 신청을 못했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법과 사문을 동시에 치를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 정법 생윤인데요. 그럼 정법만 신청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한지 사문인데요. 그럼 사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정법 사문인데요. 2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창이 정법 신청 창과 사회문화 신청 창이 따로 열릴 거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광클을 하다 보면 자기는 정법 사문인데 정법 사문 중에 하나만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응시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겁니다. 그 다음 해설 강의도 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거는 뭐 인강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따로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때 참여했던 친구들의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 데이터 뭐 평균, 정답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설 강의까지 제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과 더불어서 그 다음 여러분도 미리 한번 좀 와서 맛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야, 이게 수능에 근접한 문제다. 특히나 수능 기출문제 익숙한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 현재 우리 그 적색모는 벌써 지금 정법 기준으로 12회까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뭐 보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거든요. 사회문화는 여러분은 진짜 거의 뭐 놀랄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야, 이건 정말 좋은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납득할 수준만큼, 그리고 또 적색모에 나중에 또 한번 공지를 하겠지만 적색모에 들어가 있는 게 시험지와 해설지만 들어가 있지 않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구성, 작년과는 또 다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 그래도 시험 치르러 오는데 아무리 모의고사가 무료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고마움의 뜻을 담아서 선물을 주자 해서 표적 수능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표적 수능 키트는 뭐냐? 또 언제나 네 편이라고 써있는 그 되게 예쁜 컴싸 플러스 수능 샤프 플러스 수정 테이프 화이트까지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필통까지. 굿. 그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3월 원래고사 한번 치르기 위해서 선생님 연구실은 문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런 선물도 준비하고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대치러셀에서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어쩌면 선생님은 또 강의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하지만 너무 설레. 솔직히 진짜 너무 설레는 게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다음 정답률도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되고 반평균도 고민이 되고 전범위로 치르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또 메가스터디 공지를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신청받겠습니다 하면 바로 열리자마자 여러분들 딱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3월 원래고사부터 4월, 5월, 6월 계속 갑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러도 6월 달에는 원래고사를 치를 겁니다. 되죠? 방학 때도 8월 원래고사는 치를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회가 된다면 지방에도 좀 가볼까. 부산에도 가보고, 제주도? 좋은데? 아니면 광주에도 가보고, 대구에도 가보고. 여러분이 또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 대구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밑에 좀 댓글에 막 뭐 이런 거 왜 하냐, 아니면 신청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선생님 충분히 그 이벤트랄까? 요 원래고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 진짜 적색모 문제를 정말 좋은 문제들로 구성하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자, 선생님의 근황은 일단 아까 감기이기도 했지만 1월 달에요. 1월 말이었어요. 그때 독감 걸렸었고, 그다음 또 2월 최근에는 감기가 왔어가지고. 근데 그게 감기가 온 이유가 보니까 선생님의 뭐 진짜 건강이 막 악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운동을 빡세게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몸살이 오더라고요. 몸살이.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걸 못 버텨가지고. 근데 그 몸살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건강을 잘 챙기자. 비타민C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믿을까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픕니다. 다이어트 돌입을 했는데 그 다이어트가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좀 식단을 좀 조절을 해서 살을 좀 빼보자. 왜냐면 이게 살이 좀 찌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겨울에 살이 또 많이 붙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뭐냐 이게. 작년 영상이랑 올해 영상을 비교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살이 찐 거냐 해서 선생님 그 트레이너 분께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는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를 안 하시면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와서 그냥 여기서 운동만 하니까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다. 다이어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이어트가 언제부터였냐면 작년 12월 달부터 선생님 다이어트 좀 해주시죠.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좀 해주세요. 본인 몸도 아닌데 최적한테 다이어트 좀 해주세요.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12월 달은 제가 수능 시즌도 끝나고 했으니까 또 이제 연말 모임도 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좀 먹겠다. 좀 봐달라. 그럼 좋아. 1월 달부터. 1월 달에는 어떤 핑계를 댔냐면, 지금 개강했다. 개강해가지고 한창 이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좀 달달한 것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봐달라. 해서 1월 말까지 갔죠. 1월 말은 설 연휴 아니냐. 제주도까지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온다는 얘기냐. 그건 불효다. 좀 봐달라. 그래서 2월 달까지 와서 이제 겨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선생님이 이걸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지금 선생님의 키로수가 몇 킬로인데 뭐 반드시 뭐 12킬로를 빼겠다. 뭐 그러진 않고요. 그냥 건강하게 차근차근 식단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선생님이 슬림해 보이는 그날이 오면 다이어트 성공하셨구나. 아니구나. 영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점점 몸이 뿌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돌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던지지 마시고. 그 다음 루틴을 확립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해볼까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선생님은 뭐 강의 도중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 최적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실험들을 막 해보거든요. 진짜로. 어떤 게 강의에서 강의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루틴인가. 아침에도 찍어보고 뭐 저녁에도 찍어보고 여기서도 찍어보고 연구실에서도 찍어보고 혼자서도 찍어보고 그 다음 밥 먹고도 찍어보고 공복에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제 꽤나 괜찮은 루틴을 찾았어요. 그래서 또 아주 즐겁게 요새 강의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맨날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뭘 공부하세요? 요새는 종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종교 공부. 선생님이 믿는 그 종교가 따로 있지만 그런 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좀 전반적으로 종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사회에 좋은 강의를 위해서 또 교재도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한번 선생님이 왜 시간을 내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냐면 3월달 월간 최적 3월호를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좀 안타까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나이를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막 선생님이 진짜 뭐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 자식들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가 선생님 나이가 당연히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진짜 젊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거는 젊게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 되게 뭐 젊은 사고를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여러분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이를 뭐 어디로 먹었나? 혹은 최적 진짜 철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나이를 얼마 안 먹었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나이를 얼마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은 진짜 당연히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는데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거, 청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기인 건지를 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인강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왔잖아요. 강의도 열심히 듣겠다고 처음에 여러분들은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인강 들을 때 난 열심히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덧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내가 정말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학교 시험 대비해야 되나?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게 맞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젊음을 어딘가에 쏟아붓고 싶은 어떤 한 영역을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만약 그게 운동이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내 공부 접고 운동하겠다. 누가 말려요? 운동의 뜻이 있으면 나 공부 접고 음악 하겠다. 안 말립니다. 말릴 겁니다. 누군가 말릴 건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뜻이 확고하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음악 하겠다. 난 미술 하겠다. 운동하겠다. 난 게임 하겠다. 뭔가 도전해 보겠다.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걸고 해보겠다는 게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선생님은 운동 못해요. 음악도 했지만 음악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미술?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원래 비교 우위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했는데 그나마 공부가 나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뭐 엄청 잘한 것도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들 중에 내가 공부 접고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그 당시에 능력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공부가 뭐 나름 재밌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공부를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 젊음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모냥 빠지지 않게 내 젊은 이 청춘의 이 에너지가 아깝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요. 지금 이 나이 먹고도 선생님은 공부하는 게 즐겁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선생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는데 내가 직접 찾아서 책도 보고 뭐 심지어 선생님은 어떤 교재를 사가지고 문제도 풀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아이씨 틀렸어. 오답 정리도 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약간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월간 추적 3월호에 만나요 하면서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된 거냐면 정말 우리 제자들이 젊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이루는 그런 기회와 혹은 그런 경험들을 쌓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청춘 시리즈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는 무슨 뭐 조언을 하거나 정신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별로 없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조언해 드릴 때는 여러분 나이일 때 아무도 선생님한테 이런 조언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제자들 나이일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는 거니까 좀 다소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약간은 좀 마지막에 생뚱맞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자, 어쨌거나 다음 월간 추적 3월호에 그때 웃는 얼굴을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피스 추적이었습니다.